안치용의 고전 산책. 이번에 소개할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근대 현실주의 정치 사상을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은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그죠? 뉘앙스가. 일단 뭐 피도 눈물도 없고 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런 뭐 냉혈함 같은 느낌이 좀 들어있죠. 마키아벨리즘이란 말 자체에는. 속리적인 이해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마키아벨리가 제안하는 많은 방법들은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죠. 중국에서 뭐 덕질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 법가나 한비자나 뭐 이러한 식의 실제 통치술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군주들이 자신을 포장하는 방식은 덕질을 표장한 것처럼 우리가 막상 까발리게 되면 불편한 것뿐인데 여기서 드러나는 얘기들은 너무 현실 적합성이 높고 그리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세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례들과 상당히 요철처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치부를 들킨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리고 살잖아. 어떤 것들은. 거론하지 않는 얘기들이 있죠. 뭐 일본 속담에 뭐 허리 아래 인격은 묻지 않는다 이런 얘기. 누구나 섹스를 하지만 섹스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지는 않아. 마찬가지 사례. 드러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거 자체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봐요. 통상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 태도 자체에 마키아벨리즘이 정초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하지만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구태여 드러내는 방식으로 까발려서 콕콕콕 찔러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할 때 제가 어릴 때 시인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만 시를 쓰려면 연구를 많이 글을 이렇게 소위 조탁이란 걸 하면서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좋은 표현을 이미 다 써먹은 거야. 그래서 예컨대 일제시대 때 태어났었다면은 내가 했던 말들이 상당히 희소될 수 있는데 일제 때 어떤 시인이 쓴 시구의 참신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의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들의 의미와 참신성, 가치 이런 것들은 때로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편적인 가치를 있느냐, 시대를 뛰어넘어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마키아벨리즘으로 운이되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정형화한 싸가지 없음, 뭐 까발림, 드러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뭐 가끔 와닿는 것도 있겠지만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이 정초하는 방식 자체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했는데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단계를 좀 넘어서 봅시다. 그러니까 메타적인 입장으로 가보자. 메타 마키아벨리로 가면은 마키아벨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념 자체도 이렇게 사악한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마키아벨리적인 시각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식량을 조달하고 어떤 뭐 자기가 조달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디서 훔치고 뭐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빌붙고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방책을 동원하죠. 근데 인체는 뭐예요? 인체는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인데 우리는 에너지를 뭐로 공급받아요? 음식, 섭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발전기 뭐예요?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분해하면서 거기서 발전을 하는 거야. 뭐 매우 작은 그리고 우리가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전기적인 거예요. 다. 몇 암페어 뭐 미세한 정도의 전류가 흘러. 그 방식으로 전달해. 우리는 아주 정교한 로봇이라고. 우리는 정교한 로봇이지만 정교한 로봇 이상의 생각들을 하잖아 가끔씩. 정교한 로봇 이상의 가치를 꿈꾸고 반복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칸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진창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하늘의 별을 보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진창만 보면 별을 볼 수가 없고 별만 보면은 쓰러지죠. 그게 우리의 이중적인 존재인데 마키아벨리에서도 그런 메타적인 측면이 있어요. 에너지를 그냥 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수단이 어떤 목적과 정렬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인 거야.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공자처럼 뭐 계급을 구걸한다고 좀 천박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안서지 PT 뜬 거야. 프레젠테이션 한 거.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잘할 수 있어라고 뭐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공자가 계급을 구걸하다 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이
결국 뭘 하려고 했나? 계급을 구하고 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급을 구하는 사람과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키아벨리가 꿈꾸는 거는 적어도 정렬이 돼 있죠. 목적에. 그건 적어도 자기 자신의 이익만은 아니라 주변의 동포들, 힘들게 살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뭐 크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하나의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외세의 침탈로부터 좀 자유롭고 그리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모색. 그거는 결국 뭐겠느냐? 그러면은 누군가 어떤 괴물의 얼굴을 한 군주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그러한 틀들을 지켜나가는데 다수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칸트적인 시각이 맞는.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그 방법론은 진창길에 발을 딛는 거지만 시선은 별을 보는 방식이죠. 그런데 진창만 보고 있다고 마키아벨리를 얘기하는 소위 제가 말하는 뭐 속리적인 마키아벨리즘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 정렬하는 게 중요해요. 수단을 목적에 정렬했을 때 그때는 수단에 대한 빈정상함, 뭐 기분 나쁨, 싸가지 없음 뭐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높은 어떤 숭고함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가치가 넓은 망 속에 걸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진창길을 걸어가는 애티튜드, 잘하는 말로 태도를 우리가 마키아벨리에서 찾아내야 돼요. 중립적인 폭력은 없어요. 폭력과 비폭력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폭력은 옳고 비폭력은 나쁜 건 아니에요. 폭력과 비폭력의 갈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폭력과 올바르지 못한 사악한 폭력이 있는데 그 둘이 싸워야 돼요. 모든 폭력은 나쁘고 모든 비폭력이 옳은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폭력은 올바른 거예요. 정의를 위한 폭력은 올바른 거예요. 다만 소수를 위한 폭력, 누구를 배제시키기 위한 폭력, 일부의 이익을 위한 폭력은 나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마키아벨리는 폭력을 그다음에 간계를 어디에 복무시키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만한 소지가 있죠. 마키아벨리즘에 양면성이 있다. 스탈린이 탐독을 했든 뭐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 탐독을 하든 그거를 속리적으로 해석해서 뭐 진창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법으로 받아들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는 하늘의 별에도 주목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죠. 역사적 맥락에서 마키아벨리는 그 그다음에 동포라는 개념이 그때는 없을 때니까 짓밟히고 핍박받는 주변 당대를 살아가는 같은 뭐 이탈리아인이라는 개념도 그때 없었지만 이웃에 자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게 있었다고 전해져요.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이 책을 쓴 동기 중에 하나라고 간주되고 물론 인간을 사악한 존재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마키아벨리가 쓴 의도가 선하다고 어떻게 간주할 수 있느냐. 사악함이란 집안에 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악하지만 우리는 사회를 구성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악하기 때문에 군주론이 나오는 거죠. 예컨대 인간이 선의에 의해서 서로가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라면 서로가 자기 밥그릇을 나눠주고 힘들 때 힘을 보태주고 어려울 때 밥그릇을 뺏지 않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히려 이런 간계와 지략은 불필요하지. 그리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시민적인 관점을 취한 건 아니고 민족주의적인 그리고 적어도 자기 주변에 이 사람은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세계 시민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고 했던 이런 입장이 아니라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다른 놈들은 저렇게 번듯한 국가를 이루면서 어떤 그 영토에 속한 사람이 적어도 안전이나 어떤 그 신체의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프랑스 놈이 들어와서 괴롭히고 스페인 놈이 와서 괴롭히고 또 다른 놈들에서 괴롭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출발에서 했기 때문에 다분히 이제 민족주의적인 지평을 인문학 책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은 그 민족주의적 지평을 선취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인간은 사악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과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사악하다 할지라도 본성이 인간에게 선하게 살아갈 의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짓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노력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가 다 규정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그 두 가지 틀이 있는 거예요. 진창길을 걷지만 하늘의 별을 보는 존재라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어 인간의 존재론이고, 그 진창길에 주목하면은 인간을 사악하다고 보는 거고, 별을 주목하면은 인간은 선하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하나인 것만은 아닙니다.